처음에 하실 게 이 단원이 일반적으로 뭐 정석이나 이렇게 챕터들이 많이 쪼개져 있을 때는 뭐 점과 좌표라는 좌표평면이라는 단원이 따로 있고 직선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한 단원에 다 몰아놨거든. 그래서 필기량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우리끼리의 용어로는 D1이라고 외웁시다. 점하고 점 사이의 거리. 자, 오늘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할 예정이긴 한데 뒤쪽에 넘어가 보시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고3까지 외워야 될 공식이 거리 공식은 딱 두 개 있습니다. 거리 공식은 딱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점과 점이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점과 직선이거든. 그래서 D1, D2라고 우리는 외웁시다. 그리고 선생님, 우리 학원에서 우리끼리의 약속이야. 아니?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수리 논술 같은 데 쓸 때 D1 이런 거 쓰면 뭔지 몰라. 그랬어?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약속으로 D1이라고 외울 거고, 점과 점 사이니까 어떤 특정 한 점 X1, Y1이라는 점이 뭐 여기 있습니다. 좌표 평면상에. 그리고 또 다른 점 B라는 점, X2, Y2라는 점이 있을 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이게 고일 건가요? 근데? 중3 피타고라스에서 나오는 거죠? 저거 X 좌표 X1 변화경 이게 Y 하늘에 X2 Y2 Y1 그래서 뭘 쓰겠다고? 그 빼기 직각삼각형에 대한 피타고라스로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밑변 길이는 얼마입니까? x2 x1이죠. 높이는 y1 y2죠. 따라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선분 a, b라는 값은 루트 예쁘게 쓰기 위해서 선생님이 x2 x1의 제곱에 플러스 분명 높이는 y1 y2지만 y2 y1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근데 y1 y2를 하나, y2 y1을 하나, 즉 뺐을 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나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는 예를 들어서 5 빼기 2 하면 3이죠. 2 빼기 3 하시면 얼마입니까? 2 빼기 5 하시면 마이너스 3이죠. 어차피 얘네는 제곱하면 다 어떤 값이야?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빼는 순서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를 해드리면 두 번째 점과 첫 번째 점을 빼면 뒤에서도 두 번째 점, 첫 번째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2, 1, 1, 2여도 되고 1, 2, 1, 2 뭐 같아도 달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구조고요. 얘한테 기가 막힌 예제가 나왔습니다. 이 점의에 입각해서 풀어야 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루트 이렇게 나올 거예요. x라고 잘 안 나오고요. a-1의 제곱에 플러스 b 플러스 2에 대한 제곱과 에다가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는데 애들이 이렇게 나오면 자꾸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려고 막 전개하거든. 루트 안에서. 그게 아니라 얘 구조를 보면 이 공식의 스타일이랑 어떠냐. 뭐 빼고 제곱하고 뭐 더하고 제곱했지만 얘도 B 빼기 빼기 2라고 생각하시면 빼서 제곱이죠. 얘도 그렇고 얘도 빼서 제곱이고 얘도 B 빼기 0에 대한 제곱이니까 구조가 얘랑 똑같거든. 그러면 우리는 무슨 대수적으로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해석으로 푸는 거예요. 해석으로. 봐봐. 여기를 해석해보세요. 얘 해석하시면 무슨 의미를 하냐면
어떤 A, B라는 점에서부터 1, -2까지의 뭐야? 거리겠네. 맞죠? 야, 이 점과 이 점의 거리 구해봐 라고 하면 우리가 이 공식 썼을 거니까. 그 다음 얘는 두 번째 있는 놈, 요 놈은 또 뭐야? A, B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까지에 대한 거리 구해봐. 이거지. 그럼 보시면요,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보자면 지금 구조가 이래요. 1, -2라는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라는 구조 점이 하나 있어요. 보이시죠? 자, 편의상 선생님은 얘를 점 A라고 지정을 하고, 편의상 이 점을 점 B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점 A가 됩니다. 얘가 점 B가 되죠. 그리고 A, B는 뭔지 모르니까 점 P라고 볼게요. 얘 점 P라고 합시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냐면, P는 너네가 아무데나 찍어봐. 아무데나. P가 A, B가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아? A, B가 여기라고 칩시다. 자, P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AP 더하기 BP니까 이 두 개의 길이 더하세요, 지금. 선생님 P를 여기다 찍으면 그 값이 더 어떻게 되겠어? 선분 길이 합이 더 커지겠지. 근데 우리한테 최소를 만들래. 제일 작게 만들라는 거야. 지금 저 안으로 한번 데려가 볼게요. P가 여기 있으면 얘랑 얘랑의 합이지. 그거보다 더 짧으려면 어디 가면 돼? 일직선. 그죠? A와 B를 연결한 여기 어딘가에 가시면, 여기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아. 왜? P가 여기 있어도 AP 더하기 BP는 이 선분의 길이고, P가 여기 있더라도 AP 더하기 BP는 이 선분의 길이니까 결국에 최소는 이 선분의 길이더라지. P가 여기 어딘가에 오면 됩니다. 의 구조기 때문에 결국에 얘 최소값은 누구와 동일하다? 선분 AB 값이 결국 최소값입니다에 의해서 다시 정리하시면 루트 AB에 대한 거리니까 둘에 대한 차죠? 2제곱, 둘에 대한 차니까 마찬가지 2제곱. 따라서 2루트 2. 예전에는 참 이게 와우 기가 막힌 문제네요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식상한 문제. 모르면 안 돼. 못 보내 문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중3에서 심화 과정에서 좀 다루기도 하는데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피타고라스의 심화 파트에서 좀 다뤄요. 파푸스 중간 정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등부에서 문제 풀면서도 3학년 때까지도 종종 나오거든요. 중선 정리라고도 하고요, 파푸스 정리라고도 하고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합니다. 얘는 중학생들한테는 좀 증명 부분도 아셔야 되고 하는데 딱히 증명을 하지 않을게요. 고등부는 결론만 알면 된다, 이 공식에 대해서. 그래서 말 그대로 중선이에요. 중선. 어떤 삼각형이 존재할 때 삼각형 ABC가 있는데 중선이랍니다. 중선은 한 꼭지점에서 건너편 대변에 중점 내린 거 N, 이렇게 이 구조에서 탄생하는 공식인데요, 이렇습니다. AB 제곱 플러스 AC 제곱은 2배와 같다. 누구의? AN 플러스 BN의
제곱해. 얘를 중등부에서는 평행사변형에서도 써먹거든요. 왜냐면 평행사변형의 구조를 보시면 선생님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평행사변형에서 제일 중요한 정리가 뭐라고?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하는 거죠. 이렇게 대각선 하나, 이렇게 대각선 하나 긋고 나면 얘랑 얘랑 기억하고 얘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5고요. 이 길이가 1이라는 그래놓고 남은 한 대각선의 길이가 1이라고 딱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우시면요, 세워놓고 보시면 저 그림이랑 똑같잖아요. 그치? 그럼 남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얘를 구하실 수 있으면 2배 하시면 남은 대각선의 길이가 나오듯이 이렇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팝스 중사 정리는 이 공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위치로 외워라. 얘 곱하기 얘는 얘 제곱 플러스 얘 제곱은 제곱의 합의 2배와 같다. 이렇게요. 혹시 해서 유사한 그림들에 대한 도형 하나를 좀 얘기 드리면 팁으로 별개 팝스 준선 정리는 아닌데 이러한 유사한 형태로 나오는 도형에 대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가계이등분선. 가계이등분선은 비율 쓰는 거예요. 이거 중학교 2학년 거죠. 닮음에서 나오는 내각이등분선과 외각이등분선이 있는데 외각은 안 써먹어. 길이 AB 여기 X, Y라고 치면 얘는 A 대 B는 X 대 Y다. 이거 엄청 씁니다. 많이 쓰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고. 자, 혹시나 해서 또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리면 삼각형 ABC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선을 하나 긋는데요.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어요. 밑에는 길이가 M 대 N으로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생기는 S1과 여기 생기는 S2라는 면적비가 어떻게 돼? M 대 S1 대 S2는 높이가 M제곱 대 N제곱입니까? M제곱 대 N제곱입니까? M 대 M. M 대 N입니다. M 대 N. M 대 N입니다. M제곱 대 N제곱은 닮음일 때다. 닮음 B가 존재했을 때고 이게 부끄럽죠. 이렇게 써져 있죠. 요것도 문제일까요? 그러면 얘는 쓰지 마.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고 싶으면 이 점을 지나면서 넓이 이등분 시키고 싶으면 건너편에 어디를 지나게 해야 돼? 중점을 지나게 돼. 이러면 넓이가 이등분되지. 그냥 간단한 거 줄게. 이거 다 당연한 거야. 야,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고 싶대. 어떻게 긋던 뭐만 지나면 돼? 중심만 무조건 지나면 반띵되지.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 시키고 싶대. 중심이 뭐야? 대각선 교점. 그렇지. 아, 대각선의 교점은 아무렇게나 하죠? 꼭 이렇게 그릴 필요 없어요? 선생님, 전 이렇게 그리면요. 얘도 반띵된다. 또 있지.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도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게 아무렇게나 끊으시면 이렇게 끄고. 그럼 얘랑 얘도 같아서 넓이 이등분 됩니다. 왜 넓이 이등분 문제가 우리 직선 파트에 가시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소개를 전산시켜드리면 이런 문제가 1, 5 어떤 점에서 점 3, 5 이렇게 놓고 얘 넓이를 2등분 시키래. 얘 넓이를 2등분 시키는 어떤 직선이 있고 또 지랄해야 돼? 마이너스 아니 잠깐만요. 마이너스 2,1을 무조건 그 지나는 이거 뭐 결과야.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을 항상 지나는 네. 마이너스 2, 그걸 찾으러 문제라는 문제야. 마이너스 2,1
아 이거 지나는 애가 얘를 2등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얘 어디 찾아? 다음 중심 가운데 얼마야? 3,4 3 어디? 4 아 얘가 이렇게 지나면 꼭 뭐 어디 지나는지 중요하지 않잖아 그림 막 그린 거니까 아 3,4 지나면 안 되네 그때 M 값 구하면 3, 4 되면 M 값 구하고 하시면 끝 또 쓰이잖아 이거 계속 쓰인다니까 그런 것처럼 넓이 이등분 관련된 얘기들이 다룰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 조금 어려워지겠네요 세 번째로 조금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많이 나와요 수능부는 그날까지 내분점 봐봐 내분점 B 내분점부터 보겠습니다 좌표 주어주고 내분점 외분점 구하세요라는 거야 기본 구조가 먼저 준비학습으로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3이라는 거 있고 여기에 뭐 할까요? 10이라는 거 있다고 칩시다 일부러 선생님이 지랄같이 넣게요 숫자가 더러워지게끔 뭐 3대2라고 쳐볼까? 5대2라고 칩시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점은 3과 10에 대한 5대2의 내분점 말 쉽죠? 내분 외분이 좀 어려운데 외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얘를 보면 내분점이라고 하는데 이 내분점 좌표를 구하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얘를 채를 써는 거야 얘는 몇 등분 낼 수 있다는 거야 5등분 똑같은 등분의 크기로 얘를 몇 등분 난다 2등분 딱 얘네가 사이즈가 다 똑같게 5개 2개가 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우리는 전체 폭이 얼마인데? 7짜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10 빼기 3에서 구조를 아셔야 되니까 10 빼기 3이라는 폭을 전체 몇 등분 나겠습니다? 7등분을 내고 그 중에 나는 5개짜리 계산하면 이 길이지 플러스 3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 길이만큼 움직였어 그러면 이 좌표가 나오죠 어느 천재도 이렇게 다 계산하기 힘들게 해요 그죠? 그런데 이 구조를 보시면 내분점 공식을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뭐냐면 5 플러스 2에 5에 곱하기 저 건너편에 있는 2에 저 멀리 있는 얘를 곱하시면 끝나요 얘가 그래 계산해보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걸 하지 않고 공식으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인데 하나 우선적으로 보여드릴 게 뭐냐면 얘 5대2에 대한 내분점 뭐 1대2에 대한 내분점 왜 못 찾아? 그냥 1, 2 되는 지점 여기가 내분점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분점에 대한 공부를 좀 잠깐 해보시면 자, A에서 B까지에 대한 2대1의 외분점 찾는 방법은 뭐냐면 스타트가 누구냐면 A에서부터 B까지의 어떤 점을 잡았을 때 2대1이래. 그럼 여기서부터 밖에 있어야 돼. A, B의 밖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맞지? 하나, 둘 가니까 두 칸 대 한 칸. 나갔다 들어오면 되거든. 그러면 1대2는요? 밑으로 1대2는 얘가 1 갔다가 2 어떻게 돌아와? 1이 더 길어?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가야지. 1대2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이디어를 머릿속으로 막 그릴 수 있어야 되냐면 A에서부터 B까지의 뭐 예를 들어서 3대5의 외분점을 정피라고 하는데 그럼 얘는 3, 5를 이렇게 나갔다가 3, 5? 이건 아니잖아. 외분점이니까 이쪽으로 3, 5를 와야 되잖아. 2면 그렇지. 그걸 생각하라. 3 갔다가 5 와야 되네. 그럼 3 가고 5 오니까 얘 폭이 아 이겠네. 그러면 여기를 3만큼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3대5의 외분점이 되겠네. 이런 아이디어. 쪼각쪼각 낼 수 있는 생각. 이런 것도 필요하다.
어쨌건 우리 외분점과 내분점에 대한 위치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 공부를 좀 해보면 얘는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수직선상을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좌표 평면상을 논하고자 하는 거니까 좌표 평면상에 이누이의 어떤 두 점을 잡습니다. 여기에 있던 점 A, 얘는 x1, y1이라고 잡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있던 어떤 또 다른 점 하나, 점 B는 x2, y2라고 잡죠. 그랬을 때 A, B를 연결한 이 선분에 대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점 P인데 이 점 P는 A에서부터 P까지는 얘는 비율이 M이야. 길이 말고 비율. 얘 비율 N이래요. 되셨죠?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아까 잠깐 봤듯이 똑같은 구조를 위해서 계산을 하시는데 뭐 하냐면 자, 수선되래요. 그럼 여기 좌표가 어디냐? x1이지. 여기 좌표 x2죠. 그랬을 때 나는 P의 좌표 중에 x값부터 알아냅시다. 됐어? 이 x값을 알아낼 건데 너네 봐봐. 여기다가 좀 잡스럽지 말고 이렇게 많이 해볼게요. 잠깐만. 얘 삼각형 보이시죠? 중학교 때 배우는 것 중에 중점 수선이면 M 대 N이면 이쪽도 M 대 N이에요. 가운데 마찬가지 잠깐 틀어서 보면 얘도 N, M이 되죠. N 대 이렇게 보는 거야. 얘를 바닥으로 보시면 N 대 M은 여기도 N 대 M의 B를 이루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 내리면 X축 선상 위에서도 여기가 M의 B고 N의 B가 되지. 그럼 결국에 이 좌표 평면상의 대각선으로 지나가든 뭐든 간에 P의 X좌표는 A, B의 X좌표에 대한 M 대 N의 내분점이네. 그래서 이 좌표 M 대 N에 대한 내분점 좌표를 쓰시는 방법은 자 이래요. 자가 X1에서부터 X2까지에 대한 M 대 N에 대한 내분점은 B부터 씁니다. M 대 N에 대한 내분점은 플러스라고 쓰시면 되고요. 쓰는 순서가 M 대 N, M부터 먼저 써. 살짝 띄우고 더하기, N 써. 살짝 띄우고 놓고 반대 크로스 시키면 돼요. N은 누구 만나냐면 X1 만나고 X2는 M 만나시면 돼요. 그럼 MN은 누가 붙어? X2가 붙고요. N 자리에는 누가 붙습니까? X1이 곱해져서 붙으십니다.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다상 마찬가지 구조로 이쪽 쓸게요. 여기 Y1이고요. 여기 Y2죠. 그럼 여기 옆으로 가시면 얘도 M에 대한 B가 붙고요. N에 대한 B가 붙겠죠. 따라서 이때 Y좌표 또한 Y1과 Y2에 대한 M 대 N의 내분점 좌표니까 얘도 똑같이 씁니다. M 대 N, M 대 N 쓰시고 각각의 좌표 멀리 있는 놈 만나는 거예요. N은 Y1, M은 Y2. 그래서 Y2, Y1 이렇게 되죠. 즉 최종 정리를 하시면 점 A x1, y1에서부터 점 B x2, y2에 대한 M 대 N에 대한 내분점 P는 좌표가 M 플러스 N 분의 자 이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워. 야, 일부러 봐. 어떤 문제가 나오잖아요. 몇 컴마 몇 구한 몇 컴마 몇에 대한 몇 대 몇 나오면 옆으로 쓰면 헷갈려요. 이거 항상 습관적으로 밑에다가 쓰시면요. 크로스 한다는 게 뭐냐면 M은 얘 만나고 N은 저쪽에 만나는 거야. 그래서 M 대 N 쓰면 M부터 쓰시고 크로스 얘 만나야 되니까 X2 플러스 N 쓰시고 쟤 만나야 되니까 X1. 왜 여기는 X에 대한 모임이니까. 뒤에는 구조 똑같이 해서 Y로만 바꾸시면 되니까 M Y2 플러스 N Y1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동시에 외분점 개념은 똑같으니까 같이 한 방에 쓸게요. 외분점은 그냥 공식만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외분점 Q는 완전 똑같습니다만
m n m x2 n x1 m n m y2 n y1의 구조에 다 똑같은데 외부는 참아내 주시면 됩니다. 암기하세요. 반드시.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전 거 재탕 한번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A에서부터 가계 이등분을 만들었을 때 그 가계 이등분 선과 AB 선분에 대한 교점을 P라고 했을 때 점 P를 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가계 이등분선은 뭐 생각하라고? 가계 이등분선은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요거 대 요거 순서대로 가죠? 요쪽 대 B는 얘 대 B야. 그러면 자 이쪽 길이가 있잖아요. 이쪽 길이 어떻게 구해? 점과 점사의 거리 구하시면 되죠. 아까 D1이라고 한 거. D1 거리 구합니다. 루트 시그렁. 오케이? 루트 시그렁에서 이 길이를 편의상 그냥 선분 AB라고 잡죠. 그러면 여기는 선분 AC가 될 거고요. 얘 마찬가지 D1으로 구하시면 되죠.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B가 가계 이등분이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기 때문에 얘 길이가 선분 AB의 B를 따르고 AB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여기도 선분 AC의 B를 따르겠지.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 P는 점 P의 좌표는요. 점 P의 좌표는 이렇게 되지. 점 B x2, y2라는 점에서부터 점 C x3, y3라는 점에 대한 이것에 대한 몇 대 몇? AB 대 AC. 선분 AB 대 선분 AC의 뭐? 내분점. 그렇지. 내분점에 대한 값이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게 대놓고 내분점 몇 대 몇, 외분점 몇 대 몇 잘 안 줘. 너네한테 구하라는 거야. 하나 더 잠깐 얘기를 드리면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A 좌표 주고 B 좌표 주고 C 좌표 줘놓고 선 하나 틱 그어놓고 여기를 D라고 줬어. 삼각형 ABC D 대 삼각형 ACD가 뭐 예를 들어서 2대 3이래요. 넓이 비가. 그럼 얘 넓이가 2대 3이면 뭐가 2대 3이라고? 밑변비가 2대 3이니까 2, 3이래. 그러면 D라는 애를 어떻게 구하는 거야? 2대 3. D에서부터 C까지 2대 3의 내분점이래. 공식 그냥 냅다 이거 써버리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B는 약간의 요령을 통해서 도형에 대한 개념으로서 줄 수도 있다라는 거. 내분점, 외분점은 여러분들이 그 내분, 외분에 대한 개념 배우고요.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해서 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과 선택하시면
기하와 벡터라는 곳에서 공간에서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간 있잖아요. 공간은 x축, 뭐 y축, z축 이렇게 다 다르거든. 일반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 x축, y축, z축 이렇게 다루는데 공간에 떠돌아다니는 두 점이 있어요. 그럼 이 두 점에 대한 뭐 1대2의 내분점 구하래. 그럼 이 공간에 대한 건 축이 3개였잖아 지금. x축, y축, z축. 그러면 좌표가 몇 컴마 몇 컴마 몇 이렇게 나와. 계산 구하는 방식이 똑같아. 1대2의 내분점이래. 그럼 분모에 1 플러스 2 해놓고 위에 분자에 몇 개만 올라가면 돼. 3개만 올라가면 되고 좌표가 하나, 둘, 3개 좌표 x 모임, y 모임, z 모임으로만 쓰여. 그러니까 새로운 게 하나도 없고 지금 제대로 해보시면 나중에 편해질 거야. 이런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 몇 번째냐? 네 번째냐? 짜잘하게 공부하셔야 되는 게 많죠?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을 처음 배우나? 아니죠? 삼각형 50. 유클리드 기하 파트에서 배우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유클리드 기하가 뭐냐면 하얀 종이에 세모 그리기. 네. 세모 그리기. 우리 중학생들은 그냥 세모 그리면 세모의 넓이로 끝나는 거고 세모의 뭐 넓이의 반쪽짜리거나 뭐 세모에 대해서 무게중심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은 얘를 뭐 하냐면 그대로 따라가 뭐에 옮겨놓는 거야? 좌표 평면 딱 떼서 우리 중학생들은 얘랑 얘랑 똑같은 애거든. 근데 고등학생들은 얘랑 얘랑 다르죠. 왜? 좌표가 다르니까. 이렇게. 그래서 좌표상, 좌표 평면상에 올려놓는 걸 보고 해석 기하라고 얘기를 하거든. 상세한 분석을 하는 해석 기하이기 때문에 무게중심도 기존에 우리 무게중심 구했던 방법이 뭔지 2대1 중선의 교점이다. 정량 2. 중선의 교점이다 라는 정의와 또 하나 성질을 꼭지점에서부터 몇 대 몇이다? 2대1의 구조로 갖는다. 그걸 이용해서 좌표 평면상에서 삼각형의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A 마찬가지로 x1, y1 점 B, x2, y2 점 C, x3, y3 라고 하시면 아무 점에서부터 시작하셔도 된다. 예, 이등변 삼각형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이등변 삼각형도 되고 정삼각 뭐든 상관이 없어. 그냥 일반 삼각형에서 작동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중선들에 대한 교점이다와 중선 하나 잡아놓고 2대1 잡아도 된다 그랬지. 두 번째 것입니다. 중선 하나 잡아놓고 뭐라고 할까요? 아무거나 가도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 여기는 M이라고 잡아. 야, 점 M은 누구니라고 물어봤어. 그럼 뭐라고? AC의 중. 그렇지. AC의 중점입니다. AC의 중점은 쉽게 말하면 중점도 몇 대 몇은 내분점? 1대1의 내분점이지. 1대1의 내분점을 생각해봐. 1 더하기 1에 1 곱하기 제, 1 곱하기 얘야. 구조가 1을 곱해도 의미가 없잖아. 그리고 좌표끼리 더한 놈, 밑에는 뭐? 2.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점은 평균이랑 똑같죠. 평균이랑. 그러니까 더하고 반띵, 더하고 반띵. 따라서 얘 깜짝이야. 2분의 x1 플러스 x3, 2분의 y1 플러스 y3라는 게 중점이 되죠. 얘네들에 대한. 이제 마무리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B라는 점에서부터 몇 대 몇 지점? 2대1 지점. 아, 이놈이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따라서 무게중심을 시작해로 G는 정리 어떻게 한다고? 2대1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분점이니까 써. 2대1. 2 더하기 1. 거꾸로. 2대1. 2 더하기 1. 이렇게 쓰시면 크로스 하면 돼요. 크로스. 이 자리를 누구 만나야 돼? 요쪽에 x값 만나야죠. 그러니까 2분의 x1 플러스 x3 오고요. 1은 누구 만납니까? 저쪽에 있는 x1 만나요. 곱하기 x1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 구조니까 2분의 y1 플러스 y3 오고요. 이쪽에 y2 오죠. X2. 저 여기도 x2였다. 결국 따라서
무게중심은 우리 G라고 쓰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G에 대한 좌표는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고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가 됩니다. 아 맞다. 너무 간단하지? 얘도 뭐야? 평균처럼 느끼는 거지. 얘도 평균이다. 세 점의 합에 대한 평균 계산하시면 무게중심이 나오더라. 예제를 하나. 얘는 그림을 복잡하게 얘처럼 안에다가 뭘 그릴 게 아니라서 쬐깐하게 쓰세요. 그냥 전세. 점수 개는 표현하는 부분 x1, y1 b, x2, y2 c, x3, y3 그래서 어떤 점피를 잡을 건데 임의의 점피예요. P제곱에 플러스 BP제곱에 플러스 CP제곱을 최소로 하는 점피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됐어? 점피 구하래. 점피가 뭔지 어떻게 알아? 점피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x, y라고 놓기로 했습니다. 점피를 x, y라고 놓기로 했어. 그럼 x, y로 구해야 되고 주어진 관계식을 식에 의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자, 얘 갑니다. 보세요. 써야 될 게 꽤 많습니다. 자, 제곱 빼고 생각하자. 선분의 AP의 거리는 AP요? 야, 제곱, 얘 거리 제곱, 거리 제곱, 거리 제곱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점피는. 여기 어딘가에 x, y가 있대. 그럼 얘 거리는 얼마야? X1. 둘의 뺀 것에 대한 제곱이고 루트 씌워야 되는데 여기 껍데기에 제곱이 있으니까 루트가 벗겨져서 이렇게 되죠. 얘 첫 번째 AP 제곱은 x-x1 제곱에 플러스 y-y1에 대한 제곱. 이게 공식이고 루트 있었는데 그걸 제곱하면서 루트 사라지고 더하기 작게 써도 돼요. 제곱 중요하니까 개념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x-x3 제곱 y-y3 제곱 이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는 거? 세상에 다 전개한 거. 다 전개한 거야. 미친놈잖아. 다 전개. 다 전개하시면 보세요. 다 전개할 건데 x 따로 y 따로 전개하고 암산 좀 하자. x 전개하시면 뭐 나와요? x 제곱 마이너스 2X. 얘부터 얘 x 제곱 얘 x 제곱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2x1x 마이너스 2x2x 마이너스 2x3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대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의 x 됐어? 플러스 x1 제곱 x2 제곱 x3 제곱 뒤에는 안 쓰란다. 왜? y는 x의 구조랑 똑같으니까 알파벳만 x를 y로 고치시면 돼요. 이게 잘한 거야? 너무 조그맣게 써. 똑같아. 이건 뭘 보고 뺏겨. 그냥 얘 쓰면 돼. 그냥 암산하시면 되잖아. 그런데 얘가 지금 야 여기 봐봐. 여기가 구조가 뭐야? x 1, 2, 3은 좌표야.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거지만 어쨌건 숫자들을 그냥 이론화하셔야 돼요. 2차방. 그렇지. x가 2차식이지. 방정식 아니야. 이정식은 늘 있어. 0이 있어요. 얘는 2차식이거든? 그럼 그것에 대한 최소를 만들라는 건 2차 함수 구조를 생각해서 꼭지점 찾으라는 거야. 아래로 올리니까.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최소를 갖는 게 언제니 물어봤어. 아래로 블록한 게 최소를 갖는 게 x가 언제예요? 축일 때지 축. 그럼 얘에 대한 축을 계산하는 거야.
이거 축이 얼마야? 마이너스 언제 최소가 같습니까는 x가 바로 누굴 때야? 축일 때지. 3분의 x1 x2 마이너스 2a 분의 b. 3분의 x 생각나시죠? 우리 얼마 전에 2차 함수 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죠? 해봤더니 뭐가 나와?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일 때 1대 최소를 갖는다는 거지. 그럼 뒤에 있던 y애들도 언제 최소로 갖겠어? 얘랑 똑같은데 y애들로 만들어져 있을 때. 그럼 결국 얘가 최소가 되는 점 P라는 놈은 이 점 P는 봐야 누구였냐면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컴마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의 구조라는 거지. 이거지. 근데 얘가 바로 누구야? 그렇지, 그거 좋지. 과정을 이해하세요가 아니야. 우린 결론만 알면 되거든. 결론만. 이런 구조는 결국 이렇게 만드는 이 점 P는 바로 누구더라? 저 삼각형에 대한 무게 중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야. 공부한 놈이 알지. 시험에 저렇게 나오면 야 이거 봐봐. 얼마나 쉬운 문제야. 세정만 평균만 구하면 답인데도 못 구해갖고 틀리는 병신들이 있다고. 응? 얘기했어요? 공부해. 무게중심에 대한 예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또 그려. 또 써. x1, y1. 여기는 안쪽에 뭐 들어가야 돼? x2, y2. C. 야, 나는 얼마나 지겹겠냐? y3. 이 짓거리 10년 했는데 얼마나 지겹겠어? 너네 이제 뭐 많아봐야 한 2번 했겠지. 선생님은 여기에 구둑살 있거든. 굳은 살.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야? 펜 잡으면 이렇게 여기 딱 마디 있는 데 있잖아. 굳은 살. 선생님은 분필을 이렇게 잡으니까 여기에 굳은 살이 있거든. 이렇게 마디에. 보면 아씨 어떻게 하지? 뭐 선생님 어차피 결혼해서 애도 낳고 이제 복장 다 끝나서 보면 이렇게 외모에 막 비주얼적으로 멋있고 싶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 손도 똑같은 보면 아씨 여기 굳은 살 중에서 손이 안 예쁜데 이건 뭐 필요해 보지. 보면 내가 열심히 살았구만. 자 보면 이번에 할 게 뭐냐면 뺑 돌아가면서 내분점을 잡겠대. 무슨 내분점이냐면 대신 방향이 똑같아야 돼. 자 A에서부터 B까지 M 대 N에 대한 M 대 N에 대한 B 길이가 아니다. B야. 마찬가지 이쪽으로 돌면서 또 M 대 N에 대한 B 마찬가지 이쪽으로 돌면서 또 M 대 N에 대한 B. 방금 얘기했습니다. 방향이 똑같아야 됩니다. 아셨죠? 방향이 똑같아야 되고 중요한 건 방향 똑같은 문제만 나올 거야. 그랬을 때 이 내분점 하나를 점 P라고 하고 또 하나의 내분점 하나를 점 Q라고 하고 또 하나의 내분점 하나를 점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탄생된 삼각형 PQR을 볼 건데요. 이 둘의 무게중심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이거다. 증명 안 합니다. 귀찮아서. 증명해보시려면 X만 한번 해볼까요? X좌표만? 여기 X좌표 구하시면 어떨까요? M 플러스 N X좌표 X좌표 크로스 MX3 플러스 NX2 이렇게 왔겠지. 여기는요 M 플러스 N M은 얘 X1 만나죠? 플러스 N은 얘 X3 만나죠? 그 다음에 P는 M 플러스 N M은 여기 만나야 되니까 X2 플러스 N은 저쪽 만나야 되니까 X1이지. 자 선생님이 지금 흰색 괄호로 써놓은 게 누구 좌표야? PQR 좌표죠? PQR을 무게중심 구하래. 그럼 XXX 더해서 뭐하라고? 3으로 나누면 되겠지. XXX 더해서 그럼 다 분모 통분돼서 얼마야? M 플러스 N의 구조지?
위에 있는 애들 싹이 다 더해버리면 자 x1 애들만 아니 m으로 묶어버리면 m, x1, x2, x3로 m, x1, x2, x3 이렇게 더해지죠? 플러스 n으로 묶으시면 또 x1 얘도 n으로 묶으면 또 x1, x2, x3야 얘랑 얘랑 똑같아요. 그럼 얘를 다시 뭐해? 뽑아내시면 n 플러스 n에 괄호가 똑같으니까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뽑아내시면 남아있는 게 뭡니까? n 플러스 n이죠. 약보다는 평균. 어차피 뭐야? 무게중심이지. 그러니까 우리 이거 계산하세요가 아니라 알아두세요. 뭘 알아두냐면 같은 방향으로 일정 비로 회전시켜서 새롭게 탄생하는 저 무게중심은 기존의 삼각형 A, B, C에 대한 무게중심은 누구랑 똑같더라? 새롭게 탄생한 삼각형 PQR에 대한 무게중심과 똑같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굳이 우리가 뭐 여기 1대2, 1대2, 1대2 나오면 병신처럼 막 1대2 내분점 1대2 내면 난 내분점 공식 외우고 있는데 막 신나가지고 풀면 바보야. 그래서 그냥 껍데기에 대한 평균 구하시면 답이라고. 할 게 너무 많아. 직선의 방정식은 그만합시다.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이 좀 하는 분량이 많거든요.